안녕하십니까, 이시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NK 의원의 정양수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지으면서 이 자연의학 학회는 거의 비상사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거기에 대한 총론적인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강론적인 이야기를,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는 또 온다 전문가들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여기에 관련한 이런 전문가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어떻게 정말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오늘 정 박사를 특히 찾아왔습니다. 정 박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NK 의원 그러니까 퍼뜩 그 NK 세포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아마 면역이 주력 부대가 NK 세포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병원 이름을 NK 세포로 하셨나,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저는 평소에도 예. 건강을 결정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면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밭을 잘 가꾸느냐에 따라서 예. 우리 몸이 변화되니까, 예. 외부에서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내 내부에 있는 힘을 키우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그 준비해 주신 그 핸드아웃을 보니까 우선 조선시대 임금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네. 예, 제일 모범 생각은 영조대왕이고, 네. 또 제일 잘못된 양반은 그 우리 유명한 세종대왕께서는 업적은 많이 하셨는데 자기 건강 관리는 잘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조선시대 왕 27명 중에 예. 최고로 장수하신 임금이 영조 임금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네. 81세까지 사셨으니까. 예. 그때 당시에 예. 보시면 아주 잘 사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27명 중에 70세를 넘긴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랬습니까? 영조랑 그다음 72세까지 사셨던 예. 태조 임금입니다. 예. 그 외에는 다 돌아가신 거죠. 예. 70도 안 돼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평균 수명이 한 47세? 아유, 50이 안 됐군요. 50도 안 됐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일반 국민은 거의 미치지도 못합니다. 한 예. 30대. 그랬습니까? 네, 네. 예. 네. 쌤,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기대 수명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네. 예. 얼마나 어떻게 늘어났고, 또 건강 수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네. 그 이제 OECD 국가로 치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평균이 한 현재는 80.7세니까 우리나라가 82.7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2년 정도 더 높습니다. OECD 국가들 예. 중에서. 그래서 예. 우리나라가 여자들이 85.7세. 그러니까 85세보다 살짝 올라갔고, 남자들은 79.7세니까 80세보다 살짝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사는 겁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는 그렇고, 그게 100년 전보다는 한 30년 정도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그러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언제부터인가 같습니까? 이제 주로 이제 그 감염병이 퇴치되면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한테는 코로나19가 아주 생소한 감염병으로 와닿지만 옛날에는 감염병으로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전염병, 예. 전염병 때문에도 엄청나게 고생을 한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조선시대 왕들도 사실은 오래 살 수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감염병을 많이 죽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질환이 사실은 박사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종기입니다. 종기. 아하. 종기로 돌아가신 분이 무려 5분이나 됩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종기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기로는 안 죽는데 예. 종기로 돌아가신 분이 무려 정조임금, 세종의 아들인 문종, 그 다음에 효종 이렇게 해서 한 5분이나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평균 수명이 자연스럽게 낮아졌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성질환이라고 일컬어지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암이라든지 또는 심혈관 질환, 중풍 이런 질환들보다는 감염병의 비중이 50%가 넘으니까. 그러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 기대 수명보다도 요즘 우리 의사들이 더 관심을 갖는 건 역시 건강 수명 아닙니까? 네네네. 그 건강 수명과의 격차가 상당히 크죠, 우리 한국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2010
2018년도 기준으로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82.7세인데 이게 이제 65세까지 정도를 우리가 건강 수명이랍니다. 이제 건강 수명이라는 것은 건강하게 병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가 이제 건강 수명인데 실제로 그 이후에 18년 동안은 꼬랑꼬랑하게 산다는 겁니다. 병 때문에. 그래서 그게 18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엄청 기네요. 네. 다른 나라도 되게 그렇습니까, 실제로? 네, 실제로 이제 질병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그 갭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네. 이순신 장군도 그 전란 중에 하도 병사들이 많이, 그때는 감염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그런 건지 궁중의 임금한테 유명한 전의를 좀 보내달라. 네. 그렇지 않으면 이 전쟁을 못하겠다. 네. 하는 그런 편지를 올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실제로 전쟁 중에 실제로 그 싸우는 병사들이 전쟁으로 죽은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사실은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실제로 이순신 장군도 전쟁 중에 전란 중에 본인도 이제 실제로 병에 걸려서 전염병에 걸려서 한 12일 정도 고생했던 기록이 난중일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 때 전염병이 또 다른 적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했었습니다. 그걸 이제 서양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전쟁 중에 많은 사상자가 난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인데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1,5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아닌 그때 이제 1차 대전이 마치자마자 바로 이어서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었습니다. 그게 1918년도입니다. 1918년도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는데 스페인 독감 때 죽은 인원이 무려 5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으로 죽은 인원보다 3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숫자가 이제 독감으로 죽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일어났다면 이거보다도 엄청난 숫자가 더 죽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그 임진왜란 때 수치를 보니까 실제로 삼도 수군의 숫자가 한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21,500명인데 그 중에서 전염병 환자가 5,6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전염병에 걸렸고 그 중에 죽은 사람이 무려 1,900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감염된 사람의 3분의 1이 전염병을 죽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실제로 전쟁에서 죽은 그때 당시 1594년도에 통계했는데 그때 당시 그 전에 실제로 무슨 대전, 한산 대첩이니 무슨 대첩이 있었는데 그런 전쟁으로 죽은 인원이 불과 1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전염병이 죽었습니다. 그 엄청난 전쟁 때 사상자보다도 이 전염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떴는데 그런 걸 생각할수록 그래 예방이라는 것이 평소에 얼마나 중요하다. 또 그리고 예방의 중심은 역시 면역력이니까 이 면역력을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키워 놓으면은 정말 요번에 코로나 사태처럼 그래도 우리 한국은 좀 상처가 덜 나게 이게 안 무너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먹거리더라고요. 식재료가 좋아야지 좋겠다. 근데 선생님은 뭐 여기 보면 병원에 식당도 만들어 놓고 아주 조리도 가르치고 정말 좀 산 의료원을 하고 있구나. 정말 이 전체적인 토탈 홀리스틱 접근을 하고 있구나. 제가 선생님 클리닉을 돌아보면서 정말 아주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식사를 좀 하십시오. 이제 이런 식단을 여기서 교육도 시키고 조리도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따로 이제 쿠킹 클래스도 열었었고 이걸 한지는 사실은 이전부터도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박사님 계시는 섬마을에도 가서 제가 쿠킹 클래스도 하고 거기서 자보기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먹는 게 우리 이제 질병으로 치면 이제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의 원인 중에서 제일 퍼센테이지가 높은 게 사실은 먹는 게 결정합니다. 그게 한
30 내지 35% 차지하니까. 예. 그러니까 단일 인자 중에서는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질병을 치료하든지 간에 무조건 밑바탕으로는 식사 습관을 제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제 면역력과 연관을 지어다 보면 실제로 먹은 것이 곧 나인데 그렇죠. 결국 나를 결정하는데 결국 먹은 것이 곧 나의 면역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좋게끔 만드는 식사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환자를 대할 적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가 않잖아요. 네. 한 사람마다 다 다르죠. 네. 또 식성도 다르고 네. 이제 그런 것이 조절되는 게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예. 실제로 해보면 저도 이제 식사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잘못된 식습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그 사람 스스로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치고 그렇죠. 그러고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제가 네. 옆에서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쌤 오늘 뭐 좋은 말씀을 참 총론적으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정말 우리 한식이 어떤 점이 좋은지 네. 그래도 이만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기대 수명이 뭐 거의 30년이 늘어났다는 것도 이게 또 참 그렇게 참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그 중에서는 제일 큰 요인이 역시 저들은 식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먹거리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 먹거리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